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석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한국의 가공식품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할까요? 저는 현재 그 한국관세청 산하의 관세 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문 교수로 있고요. 동시에 그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 36년 동안 그 기획재정부 또 관세청 또 일선세관에서 관세정책, 관세협상 그리고 관세행정을 직접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한국 최대의 그 반도체 밸리를 관할하는 수원세관장 또 천안세관장도 했고요. 또 제가 그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 FTA 그 협상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현재는 또 저는 동시에 그 중소기업의 그 국제 관세 무역을 자문해주는 그 ICTC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그 내용은 크게 그 5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과 그 필리핀 간의 소위 그 가공식품 무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공식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수입 선행 요건. 세 번째는 이제 한국 그 식약처죠. 한국 식약처의 그 수입 검사 절차.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한국 세관의 이런 가공식품 수입 통관 절차. 마지막으로 우리 필리핀의 그 수출자 또 제조업자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공식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필요한 선행적인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국과 필리핀 간의 그 이런 가공식품의 무역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 166개 나라로부터 가공식품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그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필리핀은 몇 번째가 될까요? 필리핀은요, 9번째로 저희가 한국이 그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나 수입 비중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사실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좀 미미한 뭐 그런 규모인데요. 저는 그 한국과 이 필리핀 간의 교육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필리핀의 이런 가공식품 그 수출업자들이 더욱더 많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필리핀에서 많이 이제 수입하는 그 가공식품의 유형들이죠. 유형들을 보게 되면요, 농산물 포레스터, 그러니까 농임산물이 가장 많아요. 9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가공식품이 이제 한 8.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셔리, 그러니까 수산물이 한 0.5% 정도. 그리고 이제 식품을 보관하는 이제 식품 컨테이너, 식품 용기가 이제 한 0.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이 processed food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수입자들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그 수입하는 가공식품 탑 5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바로 프레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나나를 수입하는 한국의 수입자들은 38개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 파인애플을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19개 수입업자들이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이런 processed food and vegetable 이걸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이 73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류가 있네요. 선행류가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한 58개 그 수입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슈가 프로덕터 이런 이제 제품을 수입한 회사들이 17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 한 수입업체가 뭐 바나나도 수입하고 또 파인애플도 수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입업자들의 이제 그 수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사실 이제 저도 바나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바나나를 제가 가장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나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선한 이제 그런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시커멓게 돼서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바나나 칩이라 그러죠. 예, 그 가공된 이제 그런 바나나.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낵으로 좋아합니다. 술안주로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나나 가공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그 가공식품을 이제 한국으로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 necessary condi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그 제품의 유형을 크게 보면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농임산물이 되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 processed food. 세 번째가 이제 fisheries product, 수산물.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livestock product, 축산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식품 어딕티브, 식품 첨가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을 이제 소위 담는 그런 용기, 컨테이너, 그리고 식품을 포장하는 뭐 레토르터 뭐 이런 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6가지 유형의 제품들은 모두가 우리 한국의 그 식약처의 이 관리 대상이 된다, 검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6가지 유형의 제품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processed food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가공식품의 수입 절차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의 그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기관은 한국의 KFDA하고 KCS, 한국의 관세청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이에요. 수입을 하기 전에 이제 선행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요건들이 있고, 그걸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은 한국에 수입항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등록된 관세사, 소위 그 registered customs broker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 식약청에다가 소위 식품, 가공식품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KFDA에서 푸드 인스펙션을 합니다. 이 푸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통과된 그 수입 신고 확인증이라 그러죠. 그것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세관의 수입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런 FDA나 또 KCS의 소위 수입 신고하는 그런 모든 그 이런 방식은 유니패스라는 전자통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세관에서 이렇게 수입 신고가 되면요, 세관에서 또 검사를 합니다. 세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관세를 납부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수입하기 전에 뭘 갖춰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수입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Food Hygiene Education, 수입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수입 위생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이 수입 위생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뭐냐면 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 17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은 이걸 교육을 하느냐? 이것은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냐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식품의 수입 요건과 그 다음에 이런 수입식품을 한국 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는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한번 뭐 4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보수교육, 재교육을 이렇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 이수증, 그게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식품을 이제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입 판매 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수입 판매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또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법적 근거는 바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기관은 한국의 식약청이 되겠습니다. KFDA.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입식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imported food seller 하고 두 번째는 이 식품을 수입해 주는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Food Import Agent. 세 번째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 소위 이커머스가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런 식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인터넷 푸드 퍼체싱 에이전트도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Imported Food Storage Company도 그대로 식약청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식약청에 등록을 하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품위생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등록할 때는 모두 다 우리 한국 식약청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수입하려고 하는 그 필리핀의 그 수출자 또는 그 제조업체가 이게 혹시 금지 대상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 이런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식품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 식품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할 때는 그 대상 업체를 모두 다 우리 한국 식약청의 그 웹사이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업체들이 한국으로 소위 보내는 뭐 그런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하신다면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위 조회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자이고 또 제조자이라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수출했던 그 상품들이 이게 한국에서 걸려서 혹시 우리 회사가 한국 식약청에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직접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 한국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거래처 뭐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대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어디냐면은 말이죠.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Imported Food Information 마루 이제 식품 안전 나라라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가 있고 보면은 이제 infofood.mfds.go.kr입니다. 이 KR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위해 예방이라는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에서 체크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위해 예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 예방에다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밑에 보면은 수입식품 부적합, 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조 국가를 이제 품명을 가공식품으로 입력을 하고 제조 국가는 필리핀으로 했습니다. 그걸 했더니 지금 보니까 바나나 파우더 지금 총 3건이죠. 총 3건이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했더니 이거는 그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이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이것을 제조하고 수출한 회사는 필리핀의 CSL 바나나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저기 걸렸을까요? 라고 봤더니 여기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걸렸느냐 했더니 바로 2020년 9월 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회사를 보니까요. salted shrimp fry 백웅 알라망 이라는 이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그 피쉬리 프로덕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요걸 이제 수출한 필리핀 회사는 픽셀 그 트랜스 글로벌 푸드 인코퍼레이터 돼 있고요. 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위반 내역을 보니까 식용 색소 적색을 이렇게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제 그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물론 한국의 수입자들도 체크를 하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의 시각청에 이전에 수출했던 물품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안 그런지를 한번 체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필리핀에서 말이에요. 그 미국 FDA로 수출하는 회사도 있겠죠. 미국 FDA도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임포트 얼러트라는 이제 그런 메뉴가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막 그런 업체들 정보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레드 리스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이제 절차인데요. So overseas food manufacturer registration. 그 해외에 있는 이제 이런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우리 한국의 식약청에다가 반드시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뭐냐고요? 이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등록 대상 제조업체는 어떤 물품을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저기 생산자이냐라고 보게 되면 푸더 식품이죠. 그다음에 푸드 어딕티버 식품 첨가제, 그다음에 푸드 이퀴프먼트 식품을 이제 가공하는 뭐 그런 이제 식품 가공 기계도 되겠죠. 그다음에 푸드 컨테이너 이제 식품을 이렇게 보관하는 담는 그런 그릇들 용기들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할 사항은 이제 회사의 이름, 그다음에 애드레스, 그 프로덕션 아이템, 어떤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지 거기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attached document가 뭐냐면 바로 이 factory confirmation document. 실제로 이제 그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준 서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consent letter for overseas manufacturers information. 그 해외 그 제조업체의 그런 정보를 공개도 된다는 뭐 그런 정보 제공 공의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등록을 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한국에 수입되기 전에 하면 되는데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7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등록한다고 해서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리뷰를 합니다. 리뷰하는데 한 3일 정도가 이렇게 걸려요.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 사이트는요, 한국 식약처의 수입식품
전자 그 민원 창구 여기에서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 수입 식품 정보 나루, 그 Imported Food Information 마루, 또는 이제 그 뭐 아까 웹사이트 저기 주소죠. 그 infofood.mfds.go.kr에 들어가면은 초기 화면에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민원을 이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제가 다시 뭐 중복되는 말이지만 이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petition application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알아야만이 들어와서 사실 제조업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말이에요. 그 이제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신청 요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로그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로그인 하려면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는데 뭐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아시면은 회원가입도 하시고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등록을 자, 이 등록 신청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접수, 검토, 승인, 등록 요런 이제 그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직접 좀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하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는 이제 해당 업체의 그 회사 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리고 제품들을 등록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일단 이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나서요. 이게 이제 바로 다 이렇게 다큐멘트 리뷰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끔 우리 KFDA에서 이 등록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현지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KFDA의 공무원이 현지까지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해외에 소위 그 인정된 기관이 대신 인스펙션을 합니다. 이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 등록 내용이 부실하다, 등록 내용이 엉터리다, 뭐 이런 이제 판명이 되게 되면은 바로 등록이 이제 리젝션 되거나 또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런 회사라면은 바로 레지스트레이션 캔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느냐? 수입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현지 실사 결과 이게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수입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선행 절차를 말이에요. 이제 수입자들이 이제 그 수입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입 판매 영업 이제 등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업소 뭐 등록도 했을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해당 식품의 ingredient list입니다. 그 성분 표죠. 이 제품의 생산에 제조에 사용된 그런 뭐 원재료라든지 뭐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된 그런 ingredient 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manufacturing process,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공을 하느냐. 그 다음에 process detail, 실제 가공할 때 상세한 그런 설명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소위 그 genetic recombination food인 경우에는 이런 그 소위 그 genetic recombination food test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보바인 스판기 폼 뭐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또 BSE 프리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가닉, 예, 소위 유기농 제품임을 표시하는 그런 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올가닉 서티피케이트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션 팩트가 필요합니다. 영양 성분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헬시, 뭐 펑셔널 푸드, 스페셜 유스 푸드, 그 다음에 스낵, 베이커리, 넛, 캔디스, 누들스, 그 다음에 리토트 푸드, 베버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뉴트리션 팩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그리컬처럴 프로덕트, 농산물이죠. 농산물은 파이토 세니터리 서티피케이트.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스탁 같은 경우는 또 헬스 서티피케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이런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서류는 성분 분석표, 그 다음에 제조 공정도, 그 다음에 제조를 상세하게 설명한 제조 공정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도 이런 서류가 뭐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가공식품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이게 타겟팅해서 이제 수출할 때에도 이런 서류는 핵심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야 될까요? 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서류는 일단 뭐 영어로 작성된 게 있으면 뭐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영어를 이렇게 작성한 원산지 이런 증명서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서류를 다 이제 갖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겠죠. 그럼 한국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기관이 바로 KFD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KFDA의 이런 수입 신고 절차를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에요. 그 제품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제품이 이제 한국에 이 Customs Bonded Warehouse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세관 보세 창고에서 이제 수입 데클레이션 해야 됩니다. 수입 데클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국의 식약청에서 그걸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스펙션을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Close Inspection, Random Sample Inspection, Sensory Test, Document Inspection 있어요. 근데 이 Close Inspection, 정밀 검사라고 하죠. 이 정밀 검사가 사실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 정밀 검사는 최초로 한국의 그 식품을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 식약청에서 봤을 때 정보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이게 매우 이게 좀 불량식품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이 들면은 그때 클로스 인스펙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샘플을 수출을 해가지고요, 뭐 화학적, 미생물학적, 이제 그런 검사도 하고요, 그 농약 잔류 검사를 포함한 소위 47개, 이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열흘 이상 걸리고요. 또 이제 검사를 하는 그 항목마다 소위 코스트가 있어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입 때 올 때는 이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충분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랜덤 샘플 인스펙션이에요. 이게 이제 무작위 표본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무작위 표본 검사는 이제 샘플을 랜덤으로 이제 표본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랜덤으로 하니까요. 요게요, 샘플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 5일 동안 이제 창고에 제품이 이제 묶이게 되니까 뭐 창고료도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창고료를 많이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센서리 테스터. 이 센서리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식품이니까요. 뭐 그걸 이렇게 육안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샘플을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이 오장육부의 그런 센스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아니면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역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왕들에 대한 뭐 또 고위 귀족들에 대한 그런 그 시해, 암살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그 음식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먼저 테스트해보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미상궁이라고 이렇게 하죠. 기미상궁. 그래서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보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센서리 테스트는 바로 그런 방식의 테스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요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큐멘트 인스펙션입니다. 사실 다큐멘트 인스펙션이 이제 제일 심플하죠. 이제 서류만 제출해가지고 서류 심사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류 이제 심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게 ingredient list.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공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조 그 공정 관련 상세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런 각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제출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내에 바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 결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파지티버. 네. 이게 검사에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KFDA가 뭐냐면 이 증명서, 소위 그 수입 확인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불행히도 말이에요. 그게 네거티브.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시핑 하든가 아니면은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백시핑, 폐기처분. 그 폐기되는 비용도 전부 다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네, 수입자가 뭐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자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수출자하고의 이 클레임 문제가 생기겠죠. 누가 잘못했느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부적합 판정을 한번 받게 되면은 바로 한국 KFDA의 웹사이트,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안전나라, 수입식품 안전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끊기겠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을 말이에요. 보내기 전에, 이게 한국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그게 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그런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서 식품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약청 KFDA에서 수입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말이에요. 이 제품이 우리 식약처의 그런 안전 기준, 그 다음에 식약처의 그 안전 사양에 이게 맞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품의 가공에 사용된 그런 원료, 또 그 다음에 그런 이 소위 인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지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그레디언트는 그 믹싱 레이쇼이죠. 배합 비율이 있죠. 그런 배합 비율이 과연 적정한 건지. 그 다음에 그 제조 공정, manufacturing method. 이게 이제 식품 안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소위 뭐냐면 그 식품에 그 첨가제 있죠. 인그레디언트. 식품에 이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푸드 코드가 있어요. 식품 공전이라고 그러죠. 식품 공전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원재료, 이 원재료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세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한국의 이제 별도의 이런 식품 안전 규격이라든지 또 상세한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들은 사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에는요, 그게 이런 한국의 식품 안전 뭐 제조 기준이라든지 또 미국, 필리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한글 이런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요. 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수입식품의 최소 포장 단위, 이런 미니멈 패키징 유니트에다가 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코팅 스티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코팅 떨어지지 않는 코팅 스티커. 언제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이제 importing country, 그러니까 수출 국가에서 제조 과정에서 붙이는 게 제일 낫겠죠. 한국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 통관도 딜레이 되게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한국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요 표지사항은 뭘까요? 주시 표지사항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 product description, 두 번째가 이 제품의 유형, type of product, 그 다음에 한국 셀러의 name of seller, 그리고 address, 그 다음에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그 다음에 유통기한, shelf life, 그 다음에 이제 내용량이죠. 포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의 양, amount of content, raw materials, raw material 쭉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utrition information, 영양 정보, 그 다음에 materials of package, 포장 재질은 뭘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storage method,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영하에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온에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온도 구간에서 보존을 해야 되느냐가 표시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뭐 불량품이 있을 때 어떻게 리턴할 거냐, 또 교환, 익스체인지 로케이션 어디서 할 거냐, 그 다음에 country of manufacturer,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느냐, company of manufacturer, 이런 13가지 정보를 기재를 하고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샘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식약청의 모든 이런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그렇다면 뭐가 발급되느냐 하면은 이제 한국식약청에서 말이에요. 수입신고 확인증, 이런 import certificate를 발행을 해줍니다. 네, 이런 import certificate, 바로 이 certificate가 생성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세관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세관 직원들은요, 이런 가공식품이 수입 신고되면 가장 먼저 이 KFDA가 발행한 이 수입 신고 확인증, 이거부터 체크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요, 제가 이제 세션 1에서는 우리 수입 신고 전 단계 또 한국식약청의 그 수입 절차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그다음 세션 2 한국 세관의 수입 소위 그 통관 절차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